여러분 6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권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라고 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작은 단원에 들어왔어요.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이 어떤 건지 알아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를 알아보는 걸로 대부분 조금 가볍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조금 외워야 되거나 이해를 더 깊이 해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봐주길 바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한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이것하는 권리를 말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권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주인이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예요. 우리나라에 관한 그런 일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주권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라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다 있음을 분명히 헌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뭐예요, 여러분?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자유와 권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침해하거나 이런 피해를 끼치거나 하면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니까 당연히 벌을 받게 되겠죠. 자, 대한민국의 헌법 여러분 읽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법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 없지만 헌법에 있는 이 앞부분 내용만큼은요, 사회를 배웠다고 한다면 외워야 합니다. 이거는 기억해둬야 돼요, 꼭. 자, 헌법의 제1조 제1항, 1조 1항이면은 제일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대한민국은 무엇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독재 정권도 아니고요, 절대 왕정도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입니다. 2조 2항, 1조 2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정말 중요한 그런 조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줘야 대통령인 거야. 그쵸?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이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 우리 1단원의 맨 첫 번째 시간부터 쭉 배워왔어요. 첫 번째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던 4.19 혁명, 그 다음에 12.12 사태로 굉장히 세력을 키웠던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서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고 지방자치제를 얻어내기 위해 했던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면 너무 멀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리고 우리 삼촌, 아버지 때 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희생해서 지켜온 것들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잘 모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또한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와 여기 이 세 가지 기관이 서로 권력을 동등하게 나누어서 행사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국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곳이죠. 국회. 법을 만들거나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금 정부는 대통령이 속해 있는 행정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법원. 법원 어딘지 알죠?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국가기관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기관이 서로 권력을 나누고 있어요. 만약에 국민에게 주권이 없어. 주권이 국민에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나라의 중요한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특정한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릴 수 있어요.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겠죠. 네가 지금 내가 정한 일에 반대를 해? 라고 하면서 정말로 군사 독재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은 그렇다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일단 1972년에 있었던 일이 있죠.
이때 있었던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유신헌법이라 그래서 헌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속 고쳤잖아요. 그거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9차례에 걸쳐서 내렸어요. 이거 긴급조치라는 거는 국가가 비상사태일 때만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그런 특별 명령, 그런 조치 이런 건데요. 왜 내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고 있는데 니네가 왜 반대해? 라고 하면서 마음껏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조치로 정부는요, 언론을 통제했어요. 신문에 아무것도 부정적인 거 싫지 마! 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좋은 얘기만 싫어! 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집회, 같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내는 이 집회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요. 감옥으로 그냥 바로 보내버렸어요. 너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했어? 너 바로 고소할 거야. 너 바로 수감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불합리한 시대였네요. 그쵸? 그러자 또 2010년에는요. 피해자들이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소원이라고 해서요.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재판소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이 유신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 권리도 주지 않고 바로 우리를 감옥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마침내 유신헌법 당시에 발표되었던 그 긴급 조치에 대한 제1호는 2013년에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 거였어요 라고 확실히 답변을 받았고요.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입증했지요. 국민의 권리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서로 국민의 주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소중한 권리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맞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상한 일을 벌여도 그건 정말 우리의 주권을 버리는 일이 되더라도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정치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무관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한테 사회 공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는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거를 노트 정리해 놓으면 참 좋겠어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국민 주권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돼요. 우리가 권리도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내가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내 권리만 찾는 거는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